버려진 아이를 구해 키운 할머니, 훗날 아이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보답을 하다. 가을 햇살이 황금비드로 물든 오후, 평화로운 시골 마을은 맑고 시원한 공기에 잠겨 있었다. 황금비드로 익은 벼들이 거대한 융단처럼 펼쳐져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사락거리는 소리는 마치 하늘과 땅의 속삭임 같았다. 마을을 휘감아 도는 강물 위로는 햇살이 부서지며 반짝였고, 작은 배들이 지나갈 길을 안내하는 등불처럼 보였다. 멀리서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와 아이들의 까르르 웃음소리가 정겹게 어우러졌다. 깡마르고 다부진 체격의 현 할머니는 마을 어귀를 향해 느릿느릿 걸어가고 있었다. 깊게 팬 주름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의 얼굴에서는 밤하늘의 희미한 등잔불처럼 온화한 빛이 새어 나왔다. 할머니는 먼지 자욱한 작은 길가에 위태롭게 서 있는 허름한 슬레이트 지붕집에 홀로 살았다. 마을 사람들 중 현 할머니를 모르는 이는 없었다. 인정 많고 어려운 사람을 스스럼없이 돕는 분이었지만 그런 선한 마음 때문에 오히려 생활은 늘 궁핍했고 할머니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오늘도 할머니에게는 긴 하루였다. 오전 내내 밭에서 품을 팔고 오후에는 마을의 한 집에서 덜 거둔 볕단을 마저 베어주었다. 할머니의 하얀 머리카락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머리에 쓴 낡은 밀짚 모자는 따가운 햇살을 다 가려주지 못했다. 달아빠진 고무신은 할머니와 함께 수많은 자갈길을 걸어왔고 오늘도 집으로 향하는 할머니의 발걸음을 묵묵히 지탱해주고 있었다. 할머니의 어깨에는 하루 일당으로 받은 작은 채소, 광주리가 걸려 있었다. 몸은 고단했지만 집에 가서 먹을 소박한 저녁밥을 생각하면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평소 마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강가를 지나던 현 할머니는 문득 걸음을 멈췄다. 오늘은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도 한가로이 떠다니는 작은 배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곳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고 갈대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만 들려왔다. 할머니의 시선은 길가 한쪽 구석에 멈췄다. 그곳에는 가슴 아픈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풀숲 옆에 웅크리고 있었다. 아이는 깡말랐고 얼굴은 흙투성이었다. 해진 옷가지로는 저녁 바람의 한기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해 보였다. 아이는 커다란 눈으로 현 할머니를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다. 현 할머니는 천천히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얘야, 왜 혼자 여기 앉아있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아이는 대답 없이 뒤로 살짝 물러서며 더욱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다. 현 할머니는 아이가 안심할 수 있도록 거리를 두고 주저앉았다. 무서워하지 마라. 할미는 너 해치지 않아. 여긴 추우니 할미 집에 같이 가자꾸나. 아이는 한참을 망설였다. 작은 손에는 무언가를 꼭 쥔 채였다. 아이의 눈빛이 흔들렸다. 마치 마지막 희망이라도 찾는 듯했다. 아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떨리는 입술이 살짝 열렸다. 네. 현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작고 떨리는 손이, 그러나 따뜻한 온기를 가진 손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으로 두 사람의 운명을 연결하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현 할머니는 아이의 손에 기이한 문양이 새겨진 작은 은팔찌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길을 따라 걷자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멀리서 마을에서 성격 까다롭기로 유명한 박 할머니가 팔짱을 낀 채 소리쳤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또 짐을 늘리네. 제 한 몸 건사하기도 바쁘면서. 그 말은 비수처럼 현 할머니의 가슴을 후볐지만 할머니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의 손을 더욱 쥐어잡으며 두 사람 모두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려는 듯했다. 작은 초가집에 도착한 현 할머니는 문을 열고 아이를 안으로 들였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현 할머니의 온화한 미소를 보자 작게 중얼거렸다. 할머니, 무서워요. 현 할머니는 부드럽게 답했다. 할미가 여기 있으니 괜찮다. 아무 걱정 마라. 현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분명하고 단호한 생각이 떠올랐다. 이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하늘이 내게 보내주셨으니 모른 척할 수는 없지. 작은 초가집 안,
부엌 아궁이에서 장작 타는 소리가 따뜻함을 더했다. 여자아이는 대나무 평상에 앉아 작은 두 손으로 무릎을 꼭 끌어안고 있었다.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다. 현 할머니는 깨끗하게 빤 낡은 옷 한 벌을 들고 조용히 다가갔다. 옷 갈아입으렴. 이게 더 따뜻할 게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나지막했다. 여자아이는 옷을 보고 현 할머니를 보았다. 잠시 망설인 후 아이는 옷을 받아들고 조용히 갈아입었다. 옷은 좀 컸지만 겨울밤의 한기를 어느 정도 막아주었다. 현 할머니는 부엌으로 돌아가 묽은 죽 한 그릇을 끓였다. 죽의 구수한 냄새가 집 안 가득 퍼지자 배고팠던 아이의 배에서 작게 꼬르륵 소리가 났다. 현 할머니는 죽 그릇을 들고 아이 앞 작은 상에 놓았다. 먹으렴. 먹고 나면 속이 따뜻해질 게다. 아이는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망설이는 눈빛이었지만 이내 수저를 들어 조금씩 떠먹기 시작했다. 아이가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것을 보자 현 할머니의 눈에 안도의 빛이 어렸다. 다음 날 아침, 현 할머니는 동트기 전에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었다. 아직 어둑어둑한 새벽, 옅은 안개가 마을을 뒤덮어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현 할머니가 두레박을 끌어올리고 막 돌아서려는데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현 할머니가 또 짐을 하나 늘렸구먼. 자기 살림도 어려우면서 남의 애를 데려다 키운다니. 저 애가 어디서 굴러먹던 애인지 재수없게 애군이라도 가져오면 어쩌려고. 가장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은 마을에서 성격 까다롭기로 유명한 박 할머니였다. 그 여자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듣는 이의 마음을 베었다. 현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물통을 들고 돌아섰지만 그 말들은 작은 가시처럼 마음속에 박혀 은근히 아팠다. 집에 돌아오니 여자아이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호기심뿐 아니라 깊은 두려움이 어려 있었다. 현 할머니는 다가가 조용히 옆에 앉았다. 무서워 마라. 여기선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아. 그날 밤 날씨가 쌀쌀해졌다. 타오르는 불빛 속에서 현 할머니는 낡은 옷을 조용히 꿰매고 있었다. 거친 손이 한 땀 한 땀 능숙하게 움직였다. 이따금 할머니는 아이가 잠든 침상 쪽을 바라보았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하늘이 너를 내게 보내주셨으니 내가 너를 지켜주마. 할머니는 속삭였다.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갑자기 아이가 뒤척이며 악몽에서 깨어났다. 아이의 겁먹은 눈빛이 현 할머니의 부드러운 눈빛과 마주쳤다. 할머니는 다가가 아이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무서워 마라. 내가 여기 있잖니.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현 할머니가 아이를 만난 후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다. 작은 입술에서 막힌 듯한 말이 새어나왔다. 할머니. 그 순간 현 할머니도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는 아이를 꼭 껴안으며 마치 자신의 힘든 삶보다 더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찾은 듯한 기분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현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죽 한 그릇을 상에 차려놓고 아이 옆에 앉았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서현이다. 너는 나의 빛이고 희망이니 그렇게 부르마. 이제 서현이가 된 아이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에는 감사함이 어렸다. 현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결연함이 점점 커져갔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 사람들의 비난이나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할 작정이었다. 할머니는 문가에 서서 멀리 펼쳐진 광활한 논을 바라보았다. 눈빛은 단호했다. 아무리 힘들어도 너를 고생시키지는 않을 게다. 현 할머니는 집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서연이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빛에는 여전히 낯설미 가득했다.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된 후로 서연이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그저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고개만 숙이고 따를 뿐이었다. 할머니가 무언가를 물으면 짧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가로젓는 것이 전부였다. 작은 집은 아궁이에서 장작 타는 소리와 바람이 댄잎 사이를 스치는 소리 외에는 여전히 조용했다. 서연이가 처음 머물던 날밤, 현 할머니는 작은 소리에 잠이 깼다. 서연이가 침대에 무릎을 안고
앉아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잠이 안 오느냐? 현 할머니가 부드럽게 물었지만 서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아이 옆에 앉아 어깨에 손을 얹었다. 언제든 말하고 싶으면 할미에게 말하렴. 여기선 아무것도 무서워할 필요 없어. 서연이의 눈빛이 살짝 흔들리는 듯했지만 이내 다시 고개를 숙이고 전처럼 침묵을 지켰다. 다음 날 아침, 현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우물로 물을 기르러 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그곳에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현 할머니가 또 애 하나를 데려왔다면서? 자기 먹을 것도 부족한데 말이야. 애가 좀 이상하게 생겼던데. 재수없는 애라 버려진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경멸하는 투로 말을 보탰다. 박 할머니는 여전히 지지 않고 큰 소리로 말했다. 이 마을에 어려운 사람 천지인데 누가 남의 애를 데려다 키워? 현 할머니만 괜히 오지랖이지. 현 할머니는 대꾸하지 않고 고개만 숙인 채 물통을 길어 조용히 돌아왔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말들이 날카로운 가시처럼 박혀왔다. 집에 돌아오니 서연이가 구석에 앉아 문틈으로 몰래 밖을 엿보고 있었다. 아이는 분명히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작은 눈에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어렸다. 현 할머니는 한숨을 쉬고 다가가 아이를 품에 안았다. 저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라. 할미에게는 내가 가장 소중한 선물이란다. 그 말은 부드럽고 단호해서 서연이의 마음속 불안감을 씻어주는 듯했다. 하지만 시련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어느 날, 현 할머니가 밭에 일하러 간 사이 서연이가 마당에서 놀고 있었다. 마을 아이들이 몰려와 서연이를 둘러쌌다. 넌 아무도 안 키우려는 애지? 너 재수 없어서 버려진 거 맞지? 한 아이가 아기의 참 목소리로 소리쳤다. 서연이는 뒤로 물러서며 피하려 했지만 아이들의 비웃음과 경멸하는 눈빛에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집으로 달려왔다. 현 할머니가 막 집에 돌아왔을 때 서연이가 구석에서 흐느끼며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이는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다. 할머니는 서연이를 안고 달랬다. 괜찮다, 얘야. 할미가 항상 여기서 너를 지켜줄게. 그날 오후 내내 서연이는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다. 마치 할머니 곁에 있을 때 비로소 안전함을 느끼는 듯했다. 어느 날 오후, 현 할머니가 마당에서 땔감을 줍고 있을 때 서연이가 집 안에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의 깡마르고 거친 손이 작은 나뭇가지를 하나하나 서투르게 줍는 것을 보았다. 서연이는 망설이다가 단호하게 밖으로 나섰다. 아이는 허리를 숙여 마른 나뭇가지를 하나하나 주워 할머니의 바구니에 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행동은 현 할머니에게 따뜻한 미소를 짓게 했다. 고맙다, 서연아. 내가 이렇게 할미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할미는 행복하단다. 처음으로 서연이는 친밀함과 안도감을 느꼈다. 그날 저녁, 마음씨 좋은 이웃강씨 아저씨가 채소 몇 가지를 가져왔다. 현씨 아주머니, 바깥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아주머니처럼 좋은 분은 하늘이 도울 겁니다. 아저씨는 서연이를 보며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이 아이 착하네요. 나중에 아주머니께 큰 보답을 할 겁니다. 서연이는 수줍게 현 할머니 등 뒤에 숨었지만 눈빛에는 호기심과 감사의 빛이 어렸다. 밤이 깊어 할머니와 손녀는 아궁이 옆에 앉았다. 따뜻한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에 반사되었다. 서연이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다시는 할머니 슬프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은 현 할머니의 눈시울을 붉혔다. 그것은 약속이자 점차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두 사람을 더욱 단단히 묶어주는 끈과 같았다. 현 할머니는 새벽 일찍 일어나 밭에 가져갈 주먹밥을 준비했다. 할머니는 서연이에게 밭일에 익숙해지도록 함께 가자고 했다. 서연이는 작은 물통이 든 보자기를 꼭 쥔 채 수줍게 뒤따랐다. 작은 발로 지느길을 걷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서연이는 할머니를 따라 논두렁까지 힘껏 걸었다. 아침 햇살이 푸른 논에 내리쬐었지만 마을 어기 큰 나무 그늘에 모여선 마을 사람들의 악의적인 시선을 가리지는 못했다. 박 할머니와 몇몇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수근거렸다.
현 할머니가 저 애를 데려다 키운다지만 자기 먹을 것도 부족하면서 뭘 어쩐다고. 저 애가 재수 없는 애라 재앙이라도 가져오면 어쩌려고. 그 말들이 현 할머니의 귀에 들어왔다. 할머니는 태연한 척 고개를 숙이고 일했지만 서연이는 모든 것을 들었다.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보자기를 꼭 쥐었다. 눈빛에는 불안함이 역력했다. 현 할머니는 그것을 알아채고 서연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저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라.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너는 내 가족이란다. 서연이는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점심, 서연이가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다.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즉시 아이에게 쏠렸다. 덩치 큰 남자아이를 필두로 한마을 아이들이 달려왔다. 넌 엄마 아빠 없지? 너네 집 가난해서 버려진 거 맞지? 서연이는 등을 돌렸지만 악의적인 웃음소리와 날아오는 작은 돌멩이들에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는 물통을 황급히 끌어안고 곧장 집으로 달려갔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현 할머니는 마당에서 풀을 뽑다가 서연이가 우는 것을 보고 황급히 아이를 안았다. 무슨 일이냐, 얘야? 서연이는 흐느끼며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작은 어깨가 들썩였다. 현 할머니는 서연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니? 어린 죽순은 처음 나올 때 약해서 바람에도 흔들리지만 힘껏 자라면 단단한 대나무가 된단다. 너도 마찬가지야. 착하게 살면 시간이 모든 것을 증명해 줄 게다. 그 말은 서연이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지피는 듯했다. 그날 밤 희미한 등잔불 아래 현 할머니는 아궁이 옆에 앉아 서연이의 낡은 옷을 깁고 있었다. 아이는 옆에 조용히 앉아 있다가 한참 후에 갑자기 입을 열었다. 할머니, 우리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요? 현 할머니는 멈칫했다. 바늘을 쥔 손이 멎었다. 할머니의 눈빛이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기억 안 나니?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은 먼 곳을 향해 있었다. 그냥 어떤 아주머니가 저를 자주 안아주고 자장가를 불러줬던 것만 기억나요. 하지만 어떤 아저씨는 자주 소리쳤고 그러다 낯선 길에 버려졌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현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서연이를 품에 안았다. 이제부터 나를 엄마라고 생각하렴. 나는 절대 너를 버리지 않을 게다. 서연이는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반짝이는 눈빛에는 믿음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아이가 처음으로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고 현 할머니는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는 현 할머니에게 낡은 공책 한 권을 달라고 자청하며 글씨 연습을 시작했다. 아이는 말했다.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할머니 도와드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무시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 작은 말들이 현 할머니를 감동시켜 눈물을 흘리게 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서연이의 변화를 느꼈기 때문이었다. 작은 가슴 속에서 커다란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이는 등잔불 옆에 앉아 열심히 공책에 글씨를 썼다. 작은 붓글씨가 떨렸지만 정성스러웠다. 현 할머니는 집구석에 앉아 아이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 아이는 분명 큰일을 해낼 게야. 할머니는 속삭였다. 눈빛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매일 아침, 아직 안개가 걷히기 전, 현 할머니는 희미한 등잔불빛 아래 조용히 일어났다. 낡아빠진 밀짚 모자를 고쳐 쓰고 어깨에 지게를 메고 작은 집을 나섰다. 할머니의 깡마른 모습은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졌지만 눈빛만은 굳건했다. 매일 할머니는 이밭 저 밭을 옮겨 다니며 품을 팔아 서연이를 돌볼 얼마 안 되는 품삯을 벌었다. 할머니의 거친 손은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았지만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매일 밤 등잔불 아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서연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현 할머니는 모든 고생이 값지다고 느꼈다. 어느 날 서연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길에 현 할머니는 마을 여자 한 명과 마주쳤다. 그 여자는 비꼬듯 말했다.
남의 자식 키우면서 그렇게 정성을 쏟네요. 나중에 그 애가 아주머니 생각이나 할지 모르겠어요. 현 할머니는 그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우리 손녀가 공부하는 것만 봐도 저는 기쁩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편에서 할머니는 자신의 밥을 덜어 남을 반찬에 간장만으로 끼니를 때우며 서연이에게 책과 학용품을 사줄 돈을 아꼈다. 학교에서 서연이는 적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해야 했다. 낡고 해진 옷과 끊어진 신발 때문에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었다. 저것 봐, 책가방 다 찢어졌어. 집에 먹을 것도 없어서 찬밥에 소금만 먹을걸. 서연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떨어지는 눈물을 애써 감추었다. 쉬는 시간에는 아이들이 서연이의 책가방을 빼앗아 현 할머니가 힘들게 사준 공책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기도 했다. 집에 돌아온 서연이는 아무 말 없이 할머니가 준 낡은 책을 폈다. 종이는 누렇게 변했지만 서연이는 여전히 열심히 읽었다. 현 할머니는 서연이의 눈빛에서 변화를 감지했다. 더 이상 약한 모습이 아니라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현 할머니는 서연이 옆에 앉아 부드럽게 말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마라. 지금은 너를 비웃겠지만 내가 열심히 하면 나중에는 너를 우러러볼 게다.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이 결연하게 빛났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이가 공부하고 있을 때 현 할머니가 힘든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 할머니의 다리가 후들거렸고 집에 들어서기도 전에 문 앞에서 쓰러졌다. 서연이는 깜짝 놀라 달려나와 눈물을 뚝뚝 흘렸다. 할머니, 할머니, 왜 그러세요? 마음씨 좋은 이웃강씨 아저씨가 황급히 달려와 도와주었다. 아저씨는 현 할머니를 집 안으로 옮기고 따뜻한 물과 약간의 약을 준비했다. 현씨 아주머니, 건강 좀 챙기세요. 서연이가 아직 아주머니를 필요로 하잖아요. 쓰러지시면 안 돼요. 잠시 후 정신을 차린 현 할머니는 힘없이 미소 지으며 서연이를 안심시켰다. 할미 괜찮다. 얘야. 잠깐 쉬면 금방 나을 게다. 서연이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할머니는 나 때문에 너무 많이 희생하셨어. 더 이상 할머니를 힘들게 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서연이는 현 할머니 침대 옆에 앉아 낡은 이불을 정성껏 덮어주었다. 희미한 등잔불빛 아래 아이는 속삭였다. 할머니, 저 약속할게요.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빨리 커서 할머니 도와드릴게요. 더 이상 할머니 고생 안 시킬 거예요. 현 할머니는 눈을 떠 서연이를 감격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할머니의 눈이 흐려졌다. 약해서가 아니라 서연이의 말에서 진심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내가 잘 사는 것만으로도 할미는 만족한단다. 그날 밤, 현 할머니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도 서연이는 깜빡이는 등잔불 아래 열심히 공부했다. 아이의 글씨는 점점 또렷하고 단단해졌다. 눈에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것은 할머니와 손녀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꾸겠다는 현 할머니를 향한 조용한 약속이었다. 초가을 어느 아침, 부드러운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마을의 소박한 초가 지붕들을 비추었다. 작은 교실에서 선생님이 칠판 앞에 서서 알렸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학교에서 국내 학력 경시대회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실력을 시험하고 능력을 증명할 좋은 기회예요. 하지만 자료와 학용품은 각자 잘 준비해야 합니다. 교실이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다. 서연이는 교실 구석에 앉아 있었다. 눈은 기대감으로 빛났지만 작은 얼굴에는 금세 걱정이 어렸다. 자신의 형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집에 돌아온 서연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현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 학교에서 학력 경시대회를 한대요. 저도 참가하고 싶은데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현 할머니는 밀짚 모자를 내려놓고 서연이 옆에 앉았다. 눈빛은 다정했다. 얘야, 두려워 마라. 남보다 잘할 필요 없다. 어제의 너보다만 나으면 돼. 최선을 다하렴. 나머지는 할미가 알아서 할게.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현 할머니는 서연이에게 필요한 책을 사주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 후 며칠 동안 할머니는 박 할머니 집 청소 일을 추가로 맡았다. 비웃는 시선과 가시 돋친 말을 견뎌내면서 대회 준비 기간 동안 서연이는 적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해야 했다. 교실에서 몇몇 부잣집 아이들이 놀려댔다. 가난뱅이가 무슨 대회에 나간다고. 상 타봤자 동정상이겠지. 서연이는 입술을 꾹 다물고 그 말들을 무시하려 했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는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현 할머니는 서연이 옆에 앉아 부드럽게 눈물을 닦아주었다. 누구에게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다.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할머니의 격려는 서연이에게 힘을 더해주었다. 아이는 더욱 결의를 다졌다. 낮에는 열심히 문제를 풀고 밤에는 등잔불 아래 앉아 공부했다. 작은 글씨는 점점 단단해졌다. 드디어 대회 날이 밝았다. 이른 아침, 현 할머니는 강씨 아저씨의 낡은 자전거를 빌려 서연이를 군청소재지 학교까지 태워다 주었다. 차가운 바람이 울퉁불퉁한 흙길을 스쳐 지나갔지만 현 할머니는 계속해서 격려했다.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된다. 결과가 어떻든 할미는 항상 내가 자랑스러울 게다. 군청 소재지 학교에서 서연이는 다른 학생들을 보았다. 깨끗한 교복을 입고 새 책가방과 현대적인 학용품을 든 아이들이었다. 몇몇 시선이 서연이를 경멸하듯 훑고 지나갔지만 아이는 심호흡을 하고 속으로 다짐했다. 할머니가 이렇게 많이 희생하셨는데 할머니를 실망시켜선 안 돼. 시험 시간 내내 서연이는 고도로 집중하여 신중하고 꼼꼼하게 답안을 작성했다. 시험장을 나설 때 아이는 안도감을 느꼈지만 마음은 여전히 결과를 기다리며 조마조마했다. 일주일 후 선생님이 결과 명단을 들고 교실에 들어왔다. 선생님이 서연이의 이름을 1등으로 호명하자 반 전체가 깜짝 놀랐다. 예전에 비웃던 시선들은 이제 놀라움, 심지어는 경탄으로 가득 찼다. 서연이가 상을 탔다는 소식은 금세 온 마을에 퍼졌다. 예전에 현 할머니를 비웃던 박 할머니도 이제는 시선을 바꾸었다. 현 할머니네 애가 정말 똑똑하네. 저렇게 큰일을 해낼 줄 누가 알았겠어. 그날 밤 할머니와 손녀는 아궁이 옆에 앉았다. 서연이는 상장을 들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할머니, 저 더 공부하고 싶어요. 할머니와 제 자신이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현 할머니는 서연이를 바라보았다.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희망이 서려 있었다. 할미는 너를 믿는다. 너는 반드시 해낼 게다. 희미한 아궁이 불빛 아래 서연이는 새 책을 폈다. 눈빛은 결의로 가득 찼다. 현 할머니는 멀리서 아이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는 분명 큰일을 해낼 게야. 어느 날 아침, 햇살이 아직 부드럽게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 무렵, 현 할머니는 아궁이 옆에 앉아 두 사람의 아침 식사로 죽을 끓이고 있었다.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이네 학교 선생님이 문지방 앞에 서 있었다. 얼굴은 환하게 빛났다. 현씨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서연이가 전액 장학금을 받고 도시로 유학 가게 되었습니다. 현 할머니는 망연자실했다. 손에 들고 있던 죽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다. 할머니는 책상 구석에서 공부하고 있는 서연이를 바라보았다. 눈빛은 놀라움으로 가득했다. 선생님은 계속 말했다. 이것은 서연이에게 큰 기회입니다. 도시는 새로운 미래,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여정을 열어줄 것입니다. 아주머니께서 서연이를 지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 할머니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지만 눈빛에는 잠시 걱정이 어렸다. 서연이에게 좋은 기회가 생겼다는 기쁨과 아이와 떨어져 지낼 생각에 슬픔이 교차했다. 선생님이 떠나자 서연이는 망설이며 물었다. 할머니, 제가 가면 누가 할머니 곁에 있어요? 현 할머니는 앉아서 서연이의 손을 잡았다. 얘야, 이게 할미가 항상 바라던 일이다. 너는 내 미래를 위해 가야 한다. 할미 걱정은 마라. 할미는 괜찮다.
하지만 그날 밤 희미한 등잔불 아래 현 할머니는 잠든 서연이를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웠다. 장학금 소식은 금세 온 마을에 퍼졌다. 여느 때처럼 박 할머니는 비꼬는 말을 잊지 않았다. 도시로 공부하러 간다고? 그럼 고향도, 키워준 사람도 다 잊어버릴 게 뻔하지. 그 말이 서연이의 귀에 들어왔다. 아이는 혼란스러웠고 심지어 약간의 불안감마저 느꼈다. 내가 변할까?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질문들이 마음속을 파고들었다. 마치 서연이의 마음을 읽은 듯 강씨 아저씨가 신선한 채소 한 다발을 들고 찾아왔다. 아저씨는 현 할머니의 어깨를 두드리며 온화하게 웃었다. 나쁜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아이 착합니다. 아무도 잊지 않을 거라고 믿어. 서연이는 큰일을 해낼 거고 아주머니도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아저씨의 말은 현 할머니에게 약간의 평온을 가져다 주었다. 그날 밤 서연이는 현 할머니와 함께 아궁이 옆에 앉아 낡은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다. 아이는 작게 말했다. 할머니, 저 멀리 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할머니 곁에 있고 싶어요. 현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얘야, 할미는 평생 내가 좋은 삶을 살기만을 바랐다. 할미 걱정은 마라. 할미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서연이는 울며 할머니를 꼭 껴안았다. 갈게요. 하지만 약속할게요. 절대 할머니를 잊지 않을 거예요. 돌아올게요, 할머니. 서연이가 떠나는 날, 새벽 안개가 자욱했다. 현 할머니는 아주 일찍 일어나 작은 보따리를 준비했다. 고구마 몇 개, 꿀 한 병, 그리고 직접 만든 손수건이었다. 버스가 막 출발하려 할 때 할머니는 서연이에게 보따리를 건네주었다.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했다. 이걸 가지고 가렴. 내가 어디에 있든 고향과 할미가 항상 여기서 너를 기다린다는 것을 기억하렴. 서연이는 손수건에 손을 얹고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눈빛은 단호했다. 돌아올게요. 할머니, 꼭요. 버스는 서서히 움직이며 서연이를 새로운 세상으로 데려갔다. 현 할머니는 길가에 우두커니 서서 서연이가 막 건네준 손수건을 쥔 채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시선을 떼지 않았다.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그리움이 뒤섞여 마치 맑고도 애틋한 새벽 안개 같았다. 서연이가 마을을 떠나 도시로 가기 전날 밤, 하늘은 옅은 푸른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반짝이는 별들은 마치 현 할머니의 걱정과 희망이 담긴 눈빛 같았다. 작은 초가집에서 현 할머니는 희미한 등잔불 옆에 조용히 앉아 서연이에게 줄 작은 선물 보따리를 정성껏 준비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바구니에서 고구마 몇 개를 골라 담고 오랫동안 아껴 모은 향긋한 꿀 한 병을 더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만든 손수건을 보따리 안에 반드시 놓았다. 할머니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가눌 수 없는 슬픔이 어려 있었다. 할머니는 침대에서 잠든 서연이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내가 나의 유일한 희망이다. 가거라. 뒤돌아보지 말고. 다음날 이른 아침, 현 할머니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다. 서연이를 위한 마지막 식사는 온 마음을 다해 준비되었다. 비록 흰쌀밥에 깨소금뿐이었지만 한 술 한 술마다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서연이는 식탁에 앉아 눈물을 글썽였다. 할머니, 할머니 밥이 그리울 거예요. 떠날 시간이 되자 강씨 아저씨가 자전거를 가지고 할머니와 손녀를 버스 정류장까지 태워주었다. 오늘따라 마을 길이 유난히 길고 행하게 느껴졌다. 길을 가는 동안 현 할머니는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썼지만 눈물이 자꾸만 떨어지려 했다. 서연이는 자전거 뒤에 앉아 익숙한 마을 풍경을 마지막으로 조용히 바라보았다. 버스 정류장에는 마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배웅하기보다는 대부분 호기심 때문이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박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연 돋보였다. 도시로 간다고? 이 가난하고 초라한 시골은 잊지 말아야 할 텐데. 서연이는 고개를 숙여 모두에게 인사하고 그갓이 돋친 말에는 대꾸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몇몇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
특히 늘 자신과 할머니 편이었던 강씨 아저씨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버스가 멈추고 문이 열리자 서연이는 현 할머니를 와락 껴안고 눈물을 쏟아냈다. 할머니, 저 멀리 가고 싶지 않아요. 할머니 곁에 있고 싶어요. 현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얘야, 할미는 평생 내가 좋은 미래를 갖기만을 바랐다. 할미 걱정은 마라. 할미는 괜찮다. 약속할게요. 할머니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꼭 돌아올게요. 서연이가 버스에 오르자 다시 한번 현 할머니를 돌아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들이 오갔다. 현 할머니는 애써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오히려 서연이의 울음을 더욱 터뜨리게 했다. 버스가 움직이며 익숙한 마을길을 서서히 벗어났다. 서연이는 버스에 앉아 창밖으로 고개를 돌려 길가에 조용히 서서 버스에서 시선을 떼지 않는 현 할머니의 작은 모습을 보았다. 버스가 점점 멀어져도 현 할머니는 마치 돌처럼 굳어 서 있었다. 할머니의 손에는 서연이가 건네준 손수건이 꼭 쥐어져 있었고 마음에는 그리움이 가득했다. 할머니는 작게 속삭였다. 우리 애 분명 큰일을 해낼 게야. 하지만 너무 보고 싶구나. 마을 사람들은 흩어졌고 현 할머니만이 조용히 초가집으로 돌아왔다. 이제 서연이가 없는 집은 모든 것이 텅 비고 낯설게 느껴졌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희망의 불씨가 남아 있었다. 서연이가 돌아와 할머니가 늘 바라던 좋은 일들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희망이었다. 버스는 붐비는 터미널 한가운데 멈췄다. 서연이는 버스에서 내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쉴 새 없이 오가는 사람들, 시끄러운 경적 소리, 높은 건물들이 마치 완전히 낯선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을 주었다. 서연이는 학교 직원을 따라 기숙사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마음은 걱정과 설렘으로 가득했다. 기숙사는 여러 시골 지역에서 온 다른 학생들이 함께 지내는 작은 건물이었다. 방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서연이는 여전히 낯설음을 느꼈다. 같은 방 친구들이 말을 걸어올 때 애써 미소 지었지만 서연이의 눈에는 길 잃은 듯한 표정이 역력했다. 첫날 밤, 방 안에 불이 꺼지자 서연이는 낯선 침대에 몸을 웅크리고 누워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가방을 열어 현 할머니가 준 손수건을 꺼내 가슴에 꼭 안았다. 머릿속에는 거친 손으로 자신을 안아주던 현 할머니의 모습, 온화한 미소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서연이는 속삭였다. 할머니, 너무 보고 싶어요. 큰 학교에서의 첫날들은 서연이에게 적지 않은 시련을 안겨주었다. 빡빡한 수업 일정은 아이를 지치게 했고 선생님들의 기대감에서 오는 압박감도 만만치 않았다. 교실에서 서연이는 주로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열심히 강의를 들었지만 손을 들고 발표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현 할머니에게 돈을 보내드리기 위해 서연이는 학교 근처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손이 차가운 세제물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서연이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현 할머니도 얼마나 많은 고생을 견디셨는데 내가 약해지면 안 돼. 하고 스스로 다짐했다. 하지만 매일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다. 어느 날 점심시간, 한 무리의 학생들이 서연이 근처에 서서 비웃으며 말했다. 저 촌스러운 교복 좀 봐. 시골 촌뜨기가 올라왔나 보네. 이 도시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어? 그 말들은 칼처럼 서연이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 아이는 조용히 책을 들고 운동장 구석에 앉아 있어 눈물을 참았다. 그날 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온 서연이는 몸이 천근만근이었다. 가방을 열어 항상 가지고 다니던 현 할머니의 작은 사진을 꺼냈다. 할머니의 온화한 얼굴을 보며 서연이는 할머니가 예전에 했던 말을 떠올렸다. 남보다 잘할 필요 없다. 어제의 너보다만 나으면 돼. 그 말은 가장 어두운 날들 속에서 서연이의 마음을 비추는 등불 같았다. 아이는 눈물을 닦고 스스로 다짐했다. 할머니가 나를 위해 너무 많이 희생하셨어. 포기할 수 없어. 그날부터 서연이는 시간 관리를 더 잘하는 법을 배웠다. 수업과 아르바이트 일정을 합리적으로 짜고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며 학업에 뒤처지지 않도록 애썼다. 몸은 점점 말라갔지만 서연이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빛났고 결의로 가득 찼다. 어느 날 밤 서연이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노란 등불이 공책의 글씨를 선명하게 비추었다. 책상 한 구석에는 고향에서 온 현 할머니의 편지가 반드시 놓여 있었다. 서연이는 아직 편지를 열어보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글씨를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왔다. 할머니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 서연이는 작게 말했다. 눈빛에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익숙한 손수건은 여전히 옆에 놓여 어디에 있든 현 할머니의 사랑과 희생이 항상 자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임을 일깨워주는 듯했다. 그날 밤 서연이가 기숙사에서 열심히 숙제를 하고 있을 때 같은 방 친구가 다가와 편지 한 통을 건넸다. 봉투에 적힌 고향 강씨 아저씨의 익숙한 글씨에 서연이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서연이는 황급히 편지를 열어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다. 서연아, 현 할머니 건강이 요즘 많이 안 좋아지셨다. 기침을 계속하시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신단다. 하지만 내가 걱정할까봐 공부에 방해될까 봐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 그래도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결정하라고 편지를 쓴다. 서연이의 손에 들린 편지가 떨렸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심장은 누군가 꽉 움켜쥔 듯했다. 강씨 아저씨의 글은 나쁜 소식뿐 아니라 서연이 마음속 가장 큰 두려움, 현 할머니가 영원히 자신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할머니가 언제부터 아프셨던 걸까?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셨을까? 서연이는 목맨 소리로 속삭였다. 서연이는 책상 옆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할머니와 함께했던 행복한 날들의 기억이 느린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다. 자신을 안아주던 현 할머니의 거친 손, 부드러운 목소리, 소박하지만 사랑 가득했던 밥상까지. 하지만 이제 그 모습들은 불안감과 죄책감으로 뒤덮였다. 내가 잘못했어. 할머니 곁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서연이는 자책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같은 방 친구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다가와 물었다. 서연이는 현 할머니의 희생부터 고향에서 온 편지까지 모든 것을 흐느끼며 털어놓았다. 아이는 흐느꼈다. 할머니는 나에게 전부인데 할머니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곁에 있어 드리지 못했어. 그 말들은 같은 방 친구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들은 서연이에게 돌아가라고 권했지만 서연이는 현재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막막함에 빠졌다. 고향에 돌아갈 차비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서연이는 희미한 희망을 안고 학교 사무실로 갔다.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했다. 선생님, 할머니 뵈러 갈 수 있게 약간의 돈을 가불해 주실 수 없을까요?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면 바로 갚겠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직원이 망설이는 듯했지만 서연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도와주기로 결정했다. 서연이는 작은 돈을 손에 쥐고 감사함과 결의에 찬 마음으로 가득 찼다. 기숙사로 돌아온 서연이는 현 할머니 사진을 조용히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다. 할머니, 기다리세요. 제가 꼭 제때 돌아갈게요. 더 이상 할머니 혼자 고생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이른 아침, 서연이는 가장 빠른 시외버스에 몸을 실었다. 아이의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옷가지 몇 벌과 현 할머니의 익숙한 사진이 들어 있었다. 서연이는 버스 좌석에 앉아 창밖 풍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마음속으로는 버스가 더 빨리 달려 할머니 곁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창밖으로 푸른 나무와 논밭이 어린 시절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다. 서연이의 마음속에는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강한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할머니, 저를 기다리셔야 해요. 제가 곧 갈게요. 할머니. 버스가 마을로 향하는 길을 달렸다. 멀리 익숙한 지붕들이 대나무 숲 아래로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냈다. 서연이는 손을 꼭 쥐었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쿵쿵 뛰는 것을 느꼈다. 붐비는 시외버스 안에서 서연이는 창가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인파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머릿속은 현 할머니의 모습으로 가득했다. 온화한 미소, 매일 밤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깡마른 손. 하지만 이제 그 모습들은 서연이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할 뿐이었다. 내가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다면 할머니가 이렇게 고생하시지는 않았을 텐데. 서연이는 스스로 다짐하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주변의 경적 소리, 시끄러운 대화 소리도 서연이의 심장을 옥죄는 불안감을 덜어주지 못했다. 서연이는 할머니가 준 손수건을 꼭 쥐었다. 그것만이 할머니가 여전히 자기 곁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것이었다. 서연이는 속으로 빌었다. 더 이상 할머니가 어떤 고통도 겪게 하지 않을 거야. 할머니가 나를 기다리고 계시니 나는 강해져야 해. 버스가 마을에 가까워지자 익숙한 풍경이 서서히 나타났다. 옅은 햇살 아래 푸르게 펼쳐진 논, 마을로 들어서는 울퉁불퉁한 붉은 흙길, 현 할머니가 서연이를 데리고 놀러갔던 잔잔한 강물. 하지만 오늘따라 그 평화로운 느낌은 후회와 무거운 압박감에 짓눌려 있었다. 서연이는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멀게 느껴졌다. 버스가 멈추자 마을 사람들 몇몇이 길가에 모여 큰 버스를 신기한 듯 쳐다보고 있었다. 그 중에는 박 할머니도 있었다. 서연이가 내리는 것을 보자마자 박 할머니는 가시 돋친 말을 던졌다. 뭐 하러 왔어? 현 할머니 아픈데 와서 뭘 어쩌겠다고. 서연이는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꾹 다물어 감정을 억누르며 대꾸하지 않았다.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마을 끝 초가집을 향해 빠르게 걸어갔다. 익숙한 길을 걷는 서연이의 마음은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워졌다. 모든 것이 떠나던 날과 똑같았다. 늙은 대나무가 바람에 살랑거리고 길가에는 들꽃 향기가 풍겼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후회가 깊숙이 파고들었다. 집 근처의 다다르자 안에서 희미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이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서연이는 거에 뛰다시피 빠르게 달려갔다. 두려움이 온몸을 감쌌다. 할머니, 제가 왔어요. 제발 아무 일도 없어야 해요. 삐걱거리는 나무 문이 열리고 서연이는 현 할머니가 낡은 대나무 평상 위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할머니의 몸은 바짝 말랐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서연이를 보자 눈빛만은 기쁨으로 빛났다. 서연아, 내가 왔구나. 서연이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할머니의 거친 손을 잡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 할머니, 죄송해요. 할머니가 필요하실 때 곁에 있어 드리지 못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현 할머니는 희미하게 웃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사랑으로 가득했다. 내가 올 줄 알았다. 내가 여기 있으니 할미는 마음이 놓인다. 서연이는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아 현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마음속에는 결연함이 솟아올랐다. 반드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할머니를 건강하게 해드릴 거야. 할머니는 평생 나를 위해 희생하셨으니 이제 내가 할머니를 돌봐드릴 차례야. 서연이가 마을로 돌아왔다는 소식은 금세 온 동네에 퍼졌다. 호기심 어린 시선뿐 아니라 몇몇 마을 사람들의 비아냥거리는 수군거림도 있었다. 그날 아침 서연이가 아직 현 할머니를 간호하고 있을 때 박 할머니가 한 무리의 사람들을 이끌고 초가집 문 앞까지 몰려왔다. 이것 봐라. 박 할머니는 팔짱을 낀 채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현 할머니 버리고 가더니 이제 할머니 아프니까 돌아왔네? 도시에서 뭐 좀 했다고 잘난 줄 알지 마. 그 말들은 비수처럼 서연이의 마음에 꽂혔다. 군중은 듣자 하니 장학금 받았다던데 똑똑하긴 한가 봐. 하지만 은혜를 갚을지는 누가 알아? 우리 마을에서 저렇게 멀리 간 애는 없었는데 근본을 잊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속삭임으로 맞장구를 쳤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똑똑히 서연이의 귀에 박혔다. 서연이는 집에서 나왔다. 눈가는 붉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박 할머니와 그 앞의 군중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순간 정적이 공간을 감쌌다. 모두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압니다. 서연이가 차분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현 할머니는 저를 키워주신 분일 뿐 아니라 저를 구해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신 분입니다. 저는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군중은 잠잠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 여자의 단호한 태도에 놀랐다. 박 할머니는 지지 않고 입을 열려 했지만 서연이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말을 이었다. 저는 은혜를 잊어서 할머니를 떠난 게 아닙니다. 공부하고 일해서 언젠가 할머니께 더 나은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지금 제가 돌아온 것은 할머니가 저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이지 어떤 비난 때문이 아닙니다. 서연이의 말은 뜬 소문을 잠재우는 불길 같았다.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고 다른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바로 그때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강씨 아저씨가 멀리서 다가왔다.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단호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아이를 비난하는 것이 공평합니까? 서연이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냈습니다. 편견 때문에 아이의 노력을 폄하하지 마십시오. 아저씨는 군중을 둘러보았다. 눈빛은 엄격했다. 여러분은 예전에 현 할머니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 손녀를 이렇게 비난하다니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옳습니까? 강씨 아저씨의 말은 치명타와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야 했다. 군중 속 한 사람이 중얼거렸다. 정말 그 아이 똑똑하긴 해. 어쩌면 우리도 다시 생각해봐야 할지도 몰라. 군중이 흩어지자 서연이는 집으로 돌아섰다.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침대에 누워있는 현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돌봐드릴게요. 할머니가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할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현 할머니는 서연이를 바라보았다. 눈에는 사랑과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서연이는 현 할머니 옆에 앉아 사랑하는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극복하겠다는 듯 자신에게 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돌아온 날부터 서연이는 현 할머니를 돌보는 일에 매달렸다. 매일 아침 아직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따뜻한 죽을 끓이고 집 안팎을 청소하며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도맡아 했다. 현 할머니 대신 집 뒤 작은 텃밭을 가꾸었고 이따금 시장에 들러 약을 사왔다. 생활이 쉽지 않았지만 서연이는 할머니를 볼 때마다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서연이는 시장에 가서 약을 사기 위해 작은 일들을 해서 모은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약을 샀다. 돈을 건네자 약 파는 할머니의 동정 어린 시선을 느꼈다. 약 파는 할머니는 서연이를 보며 살짝 고개를 저었다. 효심 깊은 아이로구나. 보기 안쓰럽네. 서연이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약봉지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길을 걸으며 아이는 중얼거렸다. 할머니만 건강해지시면 다른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그날 밤 소박한 저녁 식사가 막 끝났을 때 현 할머니는 서연이를 침대 곁으로 작게 불렀다. 할머니는 서연이의 손을 잡았다. 깡마르고 거친 손이었지만 사랑으로 가득했다. 얘야,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필요는 없다. 내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서연이는 목이 메어 눈시울이 붉어졌다. 할머니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하셨어요. 이제 저는 할머니가 건강해지시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현 할머니는 서연이를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사랑이 넘쳤다. 내 모습을 보니 할미는 이미 건강해진 것 같구나. 너무 애쓰지 마라, 얘야.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할머니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강씨 아저씨는 채소, 쌀, 때로는 신선한 생선 몇 마리 같은 작은 선물을 들고 자주 집에 들렀다.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들를 때마다 아저씨는 조용히 격려했다. 잘하고 있다. 걱정 마라. 현 할머니는 곧 건강해지실 게다. 강씨 아저씨의 조용한 도움은 서연이에게 힘을 더해 주었다. 아이는 마음이 따뜻해졌고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의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노력했다. 몇 주간 정성껏 간호한 결과 현 할머니의 건강은 점차 좋아졌다. 할머니는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고 식사도 더 잘했으며 이따금 예전처럼 서연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이가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을 때 현 할머니가 집 안에서 내다보았다. 할머니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할머니는 작게 말했다. 내 모습만 봐도 할미는 건강해지는 것 같구나. 현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 찼고 서연이는 할머니가 더 이상 어떤 고통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굳은 결의에 찬 눈빛으로 계속 일했다. 희미한 저녁노을 아래 서연이는 마을의 어린아이들 몇몇과 함께 집 마당에 앉아 있었다. 현 할머니의 나무개짝에서 꺼낸 낡은 책들은 이제 귀중한 교재가 되었다. 서연이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어주었다. 목소리는 부드럽고 인내심이 가득했다. 서연이 언니, 이 이야기 진짜예요? 한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물었다. 서연이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건 현 할머니 이야기야. 내가 아무도 없을 때 나를 구해준 분이지. 할머니는 나에게 착하게 살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한마디 한마디 귀 기울여 들었다. 나이가 좀 더 많은 남자아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생각엔 우리도 현 할머니처럼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착하게 살고 항상 다른 사람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면 돼. 서연이가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소식은 금세 마을에 퍼졌다. 예전에는 감시하듯 쳐다보던 시선들이 점차 바뀌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서연이가 집 뒤 텃밭을 돌보고 있을 때 한 여자가 다가왔다. 박 할머니였다. 서연아, 할 말이 있다. 할머니는 망설이며 말했다. 눈빛에는 예전 같은 날카로움이 없었다. 서연이는 똑바로 서서 흐르는 땀을 황급히 닦았다. 네, 말씀하세요. 박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죄책감 어린 표정을 지었다. 내가 잘못했다. 예전에 너와 현 할머니에게 못된 말을 했어. 정말 미안하다. 서연이는 놀랐지만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저는 단지 모두가 현 할머니가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제가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사과뿐 아니라 박 할머니는 채소 씨앗도 조금 가져왔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자주 들러 서연이가 텃밭 가꾸는 것을 돕고 썩은 나무 울타리를 고쳐주기도 했다. 어느 날 강씨 아저씨가 현 할머니 집에서 작은 모임을 여러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대했다. 따뜻한 초가집 안에서 강씨 아저씨가 일어나 말했다. 우리 모두 현 할머니가 인정 많은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서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는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해냈습니다. 저는 우리가 더 많이 단결하고 서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는 우리가 사랑할 줄 알 때 비로소 강해집니다. 방 안은 조용해졌다가 구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점차 모두가 동의했다. 모임이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쌀, 땔감, 신선한 생선을 현 할머니 댁에 가져다 주기 시작했다. 남자들은 함께 초가 지붕을 고쳤고 아이들은 마당 청소를 도왔다. 서연이는 마당에 서서 이제 수리된 낡은 집을 바라보았다. 따뜻한 웃음소리가 주위를 감쌌다. 서연이는 현 할머니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할머니, 이제 알겠어요. 선행은 한 사람을 돕는 것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요. 현 할머니는 서연이의 손을 잡았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서연아. 서연이는 아이들 사이에 앉아 인정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읽어주었고 현 할머니는 조용히 지켜보았다.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행복이 어렸다. 현 할머니 댁에서 열린 모임 후 강씨 아저씨가 천천히 일어섰다.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단호했다. 이 초가집은 오랜 세월 비바람을 견뎌왔지만 이제 더 이상 비바람을 막아주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현 할머니와 서연이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가 집을 고쳐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 안은 잠시 조용해졌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차례로 고개를 끄덕였다. 한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다. 제가 나무를 내겠습니다. 저는 쓸만한 기왓장이 좀 있습니다. 한 여자가 말을 이었다. 저는 힘을 보태겠습니다.
젊은이들은 열정적으로 호응했다. 현 할머니는 서연이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보이지? 우리가 뿌린 선행이 이제 꽃을 피웠구나. 이것이 바로 주변 사람들의 보답이란다. 다음 날 아침, 수리 작업이 시작되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쳤다. 망치 소리, 톱질 소리가 작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여자들은 바쁘게 밥을 짓고 차를 나르며 일꾼들을 격려했다. 서연이는 나무를 줍는 일부터 청소까지 쉬지 않고 도왔다. 한 젊은이가 옆에 서서 말했다. 서연이 누나, 걱정 마세요. 저희가 이 집 튼튼하게 지어서 누나랑 할머니가 안심하고 지내실 수 있게 할게요. 일은 힘들었지만 분위기는 매우 따뜻했다. 모두가 노동력뿐 아니라 진심을 다해 참여했다. 쉬는 시간에 박 할머니가 현 할머니 옆에 앉았다. 눈빛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다. 제가 예전에 못된 말을 했어요. 현 할머니,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요. 할머니와 서연이가 용서해 주길 바랍니다. 현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박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누구나 실수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닫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좋은 이웃이라서 기쁩니다. 일주일 후 집이 완성되었다. 허름한 초가집은 이제 소박하지만 튼튼한 집으로 변모하여 할머니와 손녀가 비바람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새집들이 하는 날, 온 마을 사람들이 다시 한번 모였다. 서연이는 새집 앞에 서서 깊이 허리를 숙였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와 할머니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강씨 아저씨가 격려하는 눈빛으로 답했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할머니와 손녀는 우리에게 인정의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저 두 분이 잘 살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오후, 황혼이 새집 전체를 노랗게 물들였다. 현 할머니는 현관 앞 대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고 서연이는 옆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눈앞에 펼쳐진 넓은 들판을 바라보았다. 현 할머니가 작게 말했다. 할미는 많은 것이 필요 없다. 내가 잘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서연이는 미소 지으며 할머니의 손을 잡고 답했다. 항상 할머니 가르침을 기억할게요. 할머니와 손녀는 새집 앞에서 함께 앉아 있었다. 황혼이 온 공간을 물들이며 마치 희망과 밝은 미래에 대한 믿음의 상징처럼 보였다. 시원한 오후, 부드러운 햇살이 현 할머니 댁새 기와지붕 위에 황금비드로 내렸다. 마을 사람들이 차례로 모여들어 바나나 한 송이, 고구마 한 광주리, 혹은 그저 진심 어린 마음 같은 시골 선물을 가져왔다. 작은 집은 이제 따뜻한 만남의 장소가 되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강씨 아저씨가 일어나 찻잔을 들고 낭낭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새집을 축하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수년 동안 마을의 많은 사람들을 묵묵히 도와주신 현 할머니께 감사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현 할머니는 마당 한가운데 놓인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눈빛은 수줍음과 감동으로 뒤섞여 있었다. 할머니는 작게 말했다. 제가 뭐 대단한 일 한 것도 아닌데요. 그냥 작은 일인데 다들 너무 과찬이십니다. 그 말에 모인 사람들 모두 가볍게 웃음을 터뜨렸다. 한 노인이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감사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작은 일이 아닙니다. 현 할머니. 예전에 우리 집에 불났을 때 할머니가 가장 먼저 쌀을 가져다 주셨고 옷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때 할머니 댁도 어려웠는데요. 그 이야기는 아름다운 기억들을 되살리는 바람 같았다. 한 중년 남자가 말을 보탰다. 제가 밭에서 넘어져 다쳤을 때 현 할머니가 상처를 치료해 주셨던 것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지금 제 다리가 이렇게 멀쩡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고 분위기는 감사함으로 가득 찼다. 마치 잠들어 있던 이야기들이 다시 깨어나 각자의 영혼의 맑은 물줄기처럼 흘러드는 듯했다. 분위기가 가라앉자 서연이가 수줍게 일어섰다. 아이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눈빛에는 감동이 서려 있었다. 현 할머니는 저를 구해주셨을 뿐 아니라
저에게 친절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예전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라도 옳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항상 할머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할머니가 하신 일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집안 전체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예전에 현 할머니를 비난했던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한 여자가 속삭였다. 이 아이 정말 특별해. 현 할머니처럼 인정이 많아. 모임이 끝나자 한 사람 한 사람 차례로 현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작별 인사를 했다. 떠나기 전에 강씨 아저씨가 큰 소리로 말했다. 현 할머니와 서현이의 이야기는 오늘을 위한 교훈일 뿐 아니라 우리 마을 전체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더 착하게 살고 서로 더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서현이는 고개를 숙여 감사하며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현 할머니가 하신 일들이 제 인생을 바꾸었고 이제 저는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고 싶습니다. 저녁, 등잔불 아래 현 할머니와 서현이는 집 현관에 앉아 있었다. 서현이는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말했다. 할머니가 저를 구해주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할머니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착하게 살겠다고 약속할게요. 현 할머니는 서현이의 손을 꼭 잡았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가 하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할미는 내가 많은 큰일을 해낼 거라고 믿는다. 현 할머니와 서현이는 함께 앉아 있었다. 붉은 황혼이 평화로운 시골 마을을 덮었고 멀리서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미래를 예고하는 듯했다. 현 할머니의 작은 집은 이제 웃음소리로 가득 차 두 사람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자주 들러 이야기를 나누는 평화로운 안식처가 되었다. 아침 햇살이 집 뒤 노란 호박꽃 넝쿨 위로 부드럽게 내리쬐었고 그곳에서 현 할머니와 서현이는 여전히 함께 텃밭을 가꾸었다. 매일 아침은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일들로 시작되었다. 서현이는 일찍 일어나 나무에 물을 주었고 현 할머니는 따뜻하고 향긋한 죽 한 소드로 소박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할머니는 열심히 일하는 서현이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내가 텃밭을 참 잘 가꾸는구나. 이 호박꽃 넝쿨이 내가 예전에 심었을 때보다 더 예쁘다. 서현이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할머니가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저는 할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흘러가며 할머니와 손녀 사이에 행복하고 따뜻한 순간들을 남겼다. 그날 밤 아궁이 옆에 앉아 서현이는 현 할머니에게 도시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처음 겪었던 어려움부터 자신이 이룬 작은 성공들까지. 서현이의 목소리는 때때로 궁핍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메었지만 할머니에게 돈을 보내는 것을 잊지 않았다고 했다. 할머니, 저는 항상 할머니 생각을 했어요. 할머니가 고생하실까 봐 최선을 다했지만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머니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요. 현 할머니는 서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얘야, 할미는 큰 것을 바라지 않는다. 내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할미는 만족한다. 서현이는 할머니를 꼭 껴안았다. 눈시울이 감동으로 젖었다.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사랑과 희생에 평생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어느 날 오후, 서현이는 신선한 채소 한 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팔러 갔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두 사람의 푸르고 신선한 채소를 칭찬했다. 한 사람이 말했다. 두 분은 정말 모범적인 분들이에요. 두 분을 보면 저도 더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싶어져요. 서현이는 작은 선물 몇 개와 들꽃 한 다발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 할머니는 즐겁게 시골 시장 이야기를 하는 서현이를 보며 눈빛에 만족감이 어렸다. 할머니는 작게 말했다. 이런 날들이면 할미에게는 더 바랄 게 없단다. 고맙다, 서현아. 그날 오후, 할머니와 손녀는 집 현관에 앉아 있었다. 붉은 황혼이 멀리 펼쳐진 들판을 물들였다. 저녁 새들이 둥지로 돌아가고 바람이 호박꽃 넝쿨을 스치며 부드럽고 평화로운 음악을 만들어냈다. 현 할머니는 속삭이듯 작게 말했다.
내가 바로 하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항상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서연이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작게 답했다. 다시는 할머니를 외롭게 두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는 영원히 저의 전부예요. 현 할머니는 나무 의자의 등을 기대고 호박꽃 넝쿨 아래서 열심히 나무를 다듬는 서연이를 바라보았다. 만족스러운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따뜻한 황혼빛이 모든 것을 감싸며 두 사람의 완전한 평화를 더욱 아름답게 장식하는 듯했다. 그날 아침, 옅은 황금빛 햇살이 푸른 호박꽃 넝쿨을 지나 현 할머니의 작은 집에 내리쬐었다. 서연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작은 식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그동안 두 사람과 함께해준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작은 잔치를 열기로 한 것이다. 서연이는 정성껏 떡을 하나하나 싸고 채소를 한 다발 한 다발 깨끗이 씻었다. 나무 식탁 위에는 소박하지만 정성이 듬뿍 담긴 음식들이 정갈하게 차려졌다. 바쁘게 움직이는 서연이를 보며 현 할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렇게 많이 준비했으니 다들 좋아하겠구나. 서연이는 돌아서서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오늘 할머니가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모든 것은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속속 모여들었고 모두 작은 선물을 들고 왔다. 시끌벅적한 웃음소리의 작은 집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해졌다. 강씨 아저씨가 일어나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항상 우리를 묵묵히 도와주신 현 할머니께 감사드리고 또한 할머니의 인정을 이어받아 우리 마을 전체에 자랑을 안겨준 서연이에게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이야기들이 이어졌다. 한 할머니가 말했다. 옛날에 제가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 때 현 할머니가 당신도 가진 것이 별로 없으면서 제게 밥을 나눠주셨어요. 다른 사람은 또 말했다. 현 할머니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항상 기꺼이 도와주셨어요. 우리는 할머니께 많은 빚을 졌습니다. 현 할머니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눈시울이 감동으로 젖었다. 할머니는 서연이에게 작게 말했다. 다들 이렇게 즐거워하니 할미는 더 바랄 게 없구나. 잔치가 끝나고 할머니와 손녀 두 사람만 작은 식탁 옆에 남았을 때 서연이는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할머니, 이제 알겠어요. 할머니의 선행은 저를 구했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갔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살아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할게요. 현 할머니는 서연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나의 가장 큰 자랑이다. 내가 그 인정 많은 마음만 간직한다면 너는 이미 할미에게 온 세상을 가져다 준 것이나 다름없다. 오후, 붉은 황혼이 멀리 펼쳐진 푸른 들판을 물들였다. 할머니와 손녀는 집 현관 앞 나무 의자에 앉아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았다. 현 할머니는 의자의 등을 기대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정말 행복하구나, 서연아. 내가 바로 하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서연이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작게 말했다. 할머니는 저의 전부예요. 다시는 할머니를 외롭게 두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마지막 장면은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앉아있는 모습으로 끝맺는다. 마지막 햇살이 두 사람을 감싸고 서연이의 약속은 독자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강력한 메시지를 남긴다. 인정은 한 사람을 구원할 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현 할머니와 서연이의 이야기는 단순한 인정의 여정일 뿐 아니라 삶에서 희생과 사랑의 가치에 대한 귀중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버려진 아이였던 서연이는 현 할머니의 인정 덕분에 성장했고 마침내 자신이 그 아름다운 가치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작은 행동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더 나아가 공동체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메시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현 할머니와 서연이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만약 도움을 받았거나 누군가를 도운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 더 많은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시청해주세요. 우리 함께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파합시다.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살아갈 때 삶은 더욱 의미 있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